취득과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새해 맞이 최고다 오션의 오늘 토크 주제는요. 내 집 마련이 새해 소원이라면 이 집 어때?입니다. 너무너무 이건 진짜다. 완전 불맛집이다. 하지만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민호 씨, 2022년도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2022년에 꼭 이루고 싶은 거 하나 있었는데 벌써 잃어버려가지고. 뭐예요?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탐정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실제로 탐정 자격증을 따버렸네요. 그게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탐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소원이 없어져 버린 상태여서 네. 그럼 정화 씨는 2022년에 바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오늘 또 복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복장인가요? 설명 좀. 약간 복덕방 이모님 같지 않아요? 탐정의 눈으로 봤을 때 명탐정 코난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코난 아니었나요? 탐정 시험 보려고요. 예. 아마도 새해 소원 중에 이것만큼 많이는 소원인 것이 없죠. 바로 내 집 마련의 꿈. 맞아요. 요즘 집값, 전세값 생각하면 소원 오브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맞이 최고다 오션의 오늘 토크 주제는요. 내 집 마련이 새해 소원이라면 이 집 어때?입니다. 오늘은 왠지 우리가 복팀, 덕팀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복팀인 제가 먼저 보여드릴 집은 집도 집이지만 요즘은 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 싱크홀 속 신축 빌라입니다. 편안하네. 우리 집이니까. 집이 참 아늑하네요. 우리 집이니까. 결혼 11년 만에 자가를 얻어서 이사하는 동원네 가족이 나오는데 그것도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와, 요즘 서울의 신축은 진짜 사기 쉽지 않은데. 그쵸. 거기에 이삿날 비가 오면 잘 산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장대비 속에서 이사를 하면서도 정말 행복해하죠. 비 오는 날 이사하면 부자 된대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운동도 시작하려고 헬스클럽도 가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재미 포인트는 이 모든 곳에 같은 빌라 주민인 만수가 있다는 거. 이사님 어디세요? 예, 여기 다 도착했습니다. 보입니다. 보여. 볼 때마다 놀라네. 이제 동네에 한 명씩 있어요. 또 이제 아는 척하면서 이제 오지랖 부리는 이제 오지랖퍼 이웃이 꼭 있기 마련이죠. 그쵸.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이웃이 있으면 왜 덕을 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 빌라도 사실 이사 다음 날부터 바닥에서 구슬이 뚜루루루루 굴러갈 정도로 수평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이 출입문 유리가 깨지는데 그때 또 만수가 보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동원의 집들인 날 사고가 발생하는데 땅에 큰 싱크홀이 생기면서 빌라가 무너질 때는 저는 정말 굉장히 실감났어요. 집 형태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 빌라잖아요. 필로티? 네. 집안 구조도 굉장히 익숙한 구조고 마치 우리 집 같고도 남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공포감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공포이긴 하죠. 그래서 더 실감날 수 있었던 것이 20채 정도 되는 집을 실제로 지어서 촬영을 한 거라고 해요. 빌라가 무너지는 장면이나 이 싱크홀 안의 상황을 CG로 입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래 이 필름 자체, 이 촬영 자체를 실감나게 해놔야 살짝 CG로 덮어도 너무너무 이건 진짜다라는 현실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만수가 옥상에 있다가 지하로 추락을 하잖아요. 그때 흙이 덮쳐지는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흙을 만들어서 뿌렸고 또 500m 싱크홀 지하에 초대형 암벽 그리고 진흙 수렁까지 실제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는 촬영을 위해서 제작진이 머리를 썼습니다. 반구의 짐볼 위에 건물 세트를 지어서요. 실제 흔들리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러면서
정말로 무서워하는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스케일이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인데요.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맞아요. 제작비가 무려 140억 원에 세트 제작만 해도 5개월 정도가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이슈와 싱크홀이라는 재난을 엮어놨다는 것 자체가 참 신선한 소재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김지훈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싱크홀 깊이를 지하 500m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이, 위를 올려다 봤을 때 까마득한 느낌을 주는 깊이, 희망을 찾기 어려운 깊이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깊이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 속 집으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는데요. 세트인 걸 알면서도 막 내 집 삼고 싶고 맞아요.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자보고 싶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대저택에서 한번 자보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I got an invitation. I was the only one, by which I mean no one except me ever received an actual invitation to Gatsby's. 부자들의 머니 스웨그 뽐내는 영화들은 많은데 진짜 이 영화만큼 화려한 파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 따라서 그 잔들고 이거 치얼스하는 거 요거 이 영화 보고 안 따라해본 사람 없잖아요. 민호 씨 한번 해봐요. 개츠비처럼 진짜 어울리나. 그 집이 어울리는 사람인가 한번 보자. 치얼스. 집 얘기나 계속해볼까요? 영화 시작 20분 후쯤 드디어 개츠비의 대저택이 등장하는데 뭐 거의 롯데월드인 줄. 너무 부러워. 이건 대저택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나라의 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츠비가 사랑했던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집 건너편에 멋진 저택을 지어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였죠. 1920년대 대저택인데 카메라에 담기는 모든 저택의 모습들이 요즘 파리 피플들이라면 분명히 본인들 인스타에 올릴 법한 그런 감성들이죠. 집 앞에 커다란 호수도 있고 그 호수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다 같이 술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추는 수영장과 분수는 기본이고요. 집인데 집 안에 카지노가 있어요. 와, 저런 집에서 매일 파티하는 기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제 롯데리아에서는 생일 파티 같은 거밖에 초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감성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 대저택은 개츠비의 공허한 마음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표현이 되죠. 개츠비에게 대저택과 파티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자 데이지를 다른 남자에게 뺏겼던 과거를 보상받고 데이지를 되찾으려는 장치였을 뿐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거 실제 건물일까? 세트일까? 아니면 CG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셋 다입니다. 먼저 개츠비의 대저택, 실제 건물이고요. 성 같은 저택 바깥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맨리라는 만에서 촬영을 했는데 맨리에 있는 대학교 건물에 CG를 더해서 만들었고 안의 모습은 세트를 지어서 촬영했다고 해요. 애초에 사실 이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이 집의 모양도 아예 저의 세계와는 다른 이야기인데도요. 세상에 없는 집이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왠지. 그런데 집이 크면 관리만 힘들고 자고로 여러분, 집이란 아늑하고 포근한 집이 더 좋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좋다고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제 영화를 소개해야 되니까요. 저는 남매의 여름밤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 집이 더 좋은데요. 아빠, 할아버지 집 커? 그럼 우리 집보다 훨씬 커. 여름방학 동안 아빠랑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옥주와 동주를 중심으로 가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화 속 공간도요, 1970년대 감성의 오래된 2층 양옥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은근히 그 어떤 배우들보다 신스틸러 역을 하는데요. 제 나이 또래면 아마 이 어린 시절 살던 집도 생각이 날 수 있고 또 할아버지 집, 외할머니 집 이런 식으로 어릴 때 한 번쯤은 가본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감이 있는 옛집이지만 처음 지을 당시에는 안쪽으로 이제 계단이 있는 2층 양옥집이라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을 거란 말이죠. 나이를 속였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실제로 윤단비 감독이 처음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이 집은 예전에 잘 살았을 구옥의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약해졌지만 한때는 경제적 주체이자 힘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을 할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집을 보면요. 마당이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야 현관
현관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원목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 안에 이 미닫이 문들이 있으면 참 예스럽고 좋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문이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실제로 누군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예리해. 왜냐면요, 50년째 실제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구옥들이 많은 이 동네인 동인천의 한 골목에서 이 집을 딱 찾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와, 더더욱 감독의 감성의 찰떡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가서 겨우 촬영 허락을 받고는 이 집에 맞게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말한 이 2층 중문을 감독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한 에피소드를 넣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영화에 집을 맞춘 게 아니라 집에 영화를 맞췄는데 아 누나 빨리 열으라고. 누나. 누나 가서 뭐라고 좀 해줘. 저 자갈 것도 아니면서. 심지어 촬영 전 노부부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 집에서 시나리오 수정 작업까지 했대요. 극에서 나온 자개장이라던가 재봉틀 그리고 거실 장에 있는 트로피들까지 그 위치 그대로 손대지 않고 노부부 것을 이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촬영 당시에 이 동네 환경도 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촬영을 했는데 옆집 개 짖는 소리라던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리고 그게 참 좋아서 일부러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의도된 효과음이 아니었구나, 그게. 맞아요. 구옥 그대로 둬도 좋지만 요즘은 또 리모델링이 트렌드잖아요. 영화 속 리모델링 집의 정석하면 아무래도 건축학개론의 서연의 집을 안 볼 수가 없죠. 저 가봤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너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가 살기 그렇게 좋다며. 들을래? 이제 버틸 순 없다고. 서연은 대학 동창인 승민에게 15년 만에 찾아와 지은 지 30년 된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맡기는데 집을 둘러보면서 벽에 키를 잰 자국이라던가 수도가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새록새록 추억을 되새기죠. 실제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독이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이때부터 이 집에 반했어요. 언뜻 오션뷰가 보이는데 이 집 분명히 영화 마지막에 다 고쳐지면 정말 멋있겠다. 완전 뷰 맛집이다 생각했는데요. 정말 옥상에서 보면 바다뷰가 환상적이더라고요.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서연이 이 집을 돌아보는데 정말 예쁘게 새 집처럼 리모델링이 됐죠. 통창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바다가 보이고 옥상까지 이제 잔디를 깔아서 완벽하게 꾸몄는데 너무 예뻤어. 하지만 하지 마. 제가 이제 한쪽 벽면이 완전 창으로 돼 있는 그 구조의 집에 2년 월세로 이제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 정말 이제 멋있어서 이제 혹해서 이제 그 계약을 했었던 건데 여름에는 완전히 온실이고 겨울에는 진짜 완전히 시베리아가 따로 없습니다.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인데 바닷가 바로 앞집에 창문이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한다. 이거 제가 감히 이제 좀 충고를 드리건데 이건 피해라. 한겨울이면 정말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 제가 기역자로 꺾여 있는 그 양쪽이 통창인 집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통창을 하면 뭐해? 앞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도 다 통창이야. 우리는 이 창을 쓰지를 못해. 통창이면 뭐 하냐고. 맨날 안마 커튼 쓰고 다니는데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볕을 못 봐요. 그래도 낭만적인 것을 찾아보자면 사실 서연과 승민은 대학생 때 서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둘이 놀러 간 곳에서 서연이 건축학과인 승민에게 나중에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승민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 공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된 집을 보면 대학생 때 서연이 얘기했던 그 집의 조건들에 모두 다 들어맞거든요. 창이 많고 마당도 있고 게다가 2층 집인 것까지. 환상을 이렇게 다 깨놓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낭만으로 포장을 잘 해줘서 고마워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리모델링은 잘해야 된다. 멋도 좋지만 실용성을 보자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얻은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귀신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집에서 이제 귀신이 나온다. 제가 또 이제 탐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인 탐정이 이 귀신한테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는지, 어떤 한 맺힌 사연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서 그걸 해결을 해서 집값을 또 올려서 이제 팔아야죠. 이렇게 영화 쇼미더 고스트에서 주인공들이 얻은 집이 딱 그런 집인데요. 여기 이거 완전 풀옵션이야. 침대도 있던 거다. 완전 좋지. 진짜 이상한데. 이러니까 무리해서 계약했지. 나 잘했지? 응. 분명 뭔가 있을 텐데. 극중 절친인 예지와 호드는 가난한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예지는 주식으로 자취방 보증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예전에 호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돈 내놔. 돈? 1,500. 호두는 이미 그 돈으로 월세집을 얻은 상황입니다. 평수도 크고 위치도 좋고 거기에 침대, 냉장고, 소파 등 풀옵션이에요. 당연히 비쌀 줄 알았는데 보증금 2,000에 월 33. 개꿀이네. 와, 완전 좋죠. 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집을 구해요. 오갈 곳 없는 예지도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내 방에. 이제 가야지. 보증금 2,000 중에 1,500은 누구 돈? 님 돈. 그럼 이 집 지분은 누가 더 많지? 편히 주무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게 될 때는요,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집이에요. 그래서 계약 파기를 하려고 했는데 특이하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서 파기를 할 수도 없어. 거기에 새로 집을 얻자니 너무 비싼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예지와 호드는 집을 포기하는 대신에 직접 귀신을 쫓기로 합니다. 근데 진짜 저런 집을 어디서 구했대요? 집이 중요한 공간으로 나오는 영화들은요, 이 집 수배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쇼미더 고스트도 귀신 나오는 집, 이것이 이 영화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극중 예지와 호두가 입주하게 되는 집은 실제로 재개발을 앞둔 폐가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요, 규모가 크고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음침한 이 목조 내부, 삐걱거리는 마룻 바닥 소리, 낡은 계단까지 오히려 호러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결국 협상을 하고 미술팀을 투입시켰는데 폐가였기 때문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알죠? 벽에 철거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 거. 빨간색 스프레이로. 꼭 빨간색이어야 돼. 그렇게 음산하게 쓰여져 있고 실내는 벌레와 쓰레기가 마구 쌓여 있어서 미술팀이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알록달록 예쁜 집으로 결국은 탈바꿈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동거하니까 저도 또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기생충의 문광의 남편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극중 박사장네 집은 극중에서만 나오는 건축가 남궁현자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남궁현자 선생님을 모셨던 가정부 문광이 자부심을 느끼는 집이었죠.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남궁현자 선생님께서 비밀리에 설계했던 지하실이 있었고 문광의 남편이 몰래 그 지하실에 숨어 살고 있었죠. 문광의 남편 근세는 그래도 밥값을 해야겠다 싶어 박 사장이 퇴근해 돌아오면 2층 계단불을 센서로 켜주기도 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도 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진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부분이었죠. 기생충에는 극과 극의 집, 박사장네 저택과 기택네 반지하 집 두 집이 나오는데요. 근데 박사장네 2층 집이 원래는 1층만 집이고 2층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전혀 몰랐거든요. 박사장 집이 나오는 장면에선 항상 CG 처리가 됐던 거죠. 기택네 반지하 집도 세트장인데 CG로 이어서 기택네 집 동네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반지하 하니까 또 이제 생각나는 기억이 제가 있는데 뭐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반지하 자취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싼 맛에 들어간 건데 하루는 이제 양말을 신는데 양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뒤집다가 그 안에 곱등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곱등이가 양말을 뒤집는 순간 제 손목을 타고 팍팍팍팍 올라오는데 야 그때는 진짜 나도 모르게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처음 알았죠? 내 안에 이제 17세 소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기태기네가 이제 피자 박스를 접을 때 밖에서 연기로 소독을 하니까 빨리 창문 열어서 벌레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곱등도 없애고. 그래. 요새 곱등이 너무 많아. 전 너무 공감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호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대학생 때 반지하에서 곱등이도 만나고 나중에 멋있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통창집 구했다가 진짜 통구이 될 뻔하고 얼어 죽을 뻔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했다. 여러분 통창과 반지하는 진짜 신중히 고려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최고다 우선 내 집 마련이 새해 소원이라면 이 집 어때?를 주제로 집이 신스틸러가 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드 헤드라인은요. 부동산 정책에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오라! 오늘은 영화로 만나는 부동산 아이쇼핑!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 2층 집에서 살 거야. 창도 많고 마당도 있어. 그리고 여기가 거실, 여기가 안방.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통당 빠져오션.